은지야, 내가 며느리로서 이 정도도 못하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에 시집 왔니? 어머니, 저는 제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늘 저를 소라랑 비교하면서 제가 부족하다고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12년 차 며느리로 살면서 겪었던 진짜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세올케 소라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갈등, 시어머니와의 끊임없는 오해, 그리고 가족 안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까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지예요. 올해로 35살이고 결혼한 지 12년이 됐어요. 두 아이를 키우며 수원에서 살고 있는데 이 도시는 서울만큼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활기차서 참 좋아요. 저희 가족은 원래 평온한 편이었는데 몇 달 전 세올케가 들어오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답니다. 남편은 내 형제 중 막내이고 형님들과 누님들은 모두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은지야, 엄마가 세올케랑 우리 집에서 식사하자고 하셔. 큰형이랑 결혼했거든?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그래야지, 당연하지, 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막상 만난 세올케는 제가 예상했던 전형적인 세댁 이미지가 아니더라고요. 소라라는 이름을 가진 세올케는 부동산 중개업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처음 본 날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호감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저도 이런 강한 성격의 사람과 어떻게 지낼지 궁금해졌어요. 소라가 처음 온 날 시어머니께서 아주 기분이 좋으셨어요. 소라야, 집안에 이렇게 똑 부러지는 사람이 들어오니 든든하구나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조금 불편함을 느꼈어요.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왠지 저와는 다른 스타일의 올케와 가족 간의 관계가 복잡해질 것 같은 예감 때문이었죠. 소라가 오고 나서부터 가족 모임 때 대화 주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원래는 아이들 이야기나 간단한 요리 레시피가 주된 대화였는데 이제는 부동산 시장과 투자 이야기가 주를 이루게 됐죠. 저는 그 대화에 잘 끼어들지 못해서 좀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답니다. 소라와의 첫 만남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그녀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소라는 워낙 바쁜 사람이어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와는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너무 달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 가끔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그녀도 노력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소라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가족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결혼 생활이란 매 순간이 도전이잖아요. 특히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 그 도전은 더 커지지.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처럼 새로운 관계를 맞이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수원에서는 추석 즈음이 되면 전통시장이 정말 활기를 띠거든요. 그날도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전통시장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전통적인 한국 어머니세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면 집안 여자가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뒷정리까지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셨죠. 저는 결혼 초부터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명절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까지 혼자서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엔 소라가 새로 가족에 합류한 첫 명절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조금 불안했어요. 소라가 이런 전통에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날 아침, 저는 열심히 나물을 무치고 있는데 소라가 거실에 들어오더니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올해는 음식을 집에서 다 하지 말고 배달 음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시어머니한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시어머니는 처음엔 얼굴이 굳으셨지만 소라가 요즘 배달 음식도 정갈하고 맛있더라고요. 저도 회사에서 종종 이용해요 라고 덧붙이자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듯 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이번엔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명절 음식 대부분이 배달로 준비되었고, 저는 처음으로 명절 아침에 쉬어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찜찜했어요. 나는 지난 12년 동안 매번 새벽부터 고생했는데, 왜 이제야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라는 그날도 시어머니 곁에서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현실적으로 생각한다고 칭찬하신 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이렇게 했더라면 더 쉽게 살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소라와 비교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졌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자주 소라는 참 똑똑하고 융통성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거든요. 물론 그 말이 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느 날 소라와 단둘이 있을 기회가 생겼어요. 용기를 내서 물어봤죠. 소라야, 시어머니께 그렇게 바로 말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 그러자 소라는 웃으며 언니,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근데 언니도 이렇게 계속 참고만 살 필요는 없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많아졌답니다. 지난 여름 시아버지 생신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날은 날씨가 참 화창했어요. 저는 새벽 6시부터 일어나 생신상을 차릴 준비를 했죠. 소고기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고 전까지 부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거실에서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고 남편은 아침부터 골프 채널에 빠져 있었죠. 사실 명절이나 생신 같은 날 이런 상황은 익숙하니까 특별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1시쯤 소라가 등장했어요. 우아한 옷차림에 메이크업까지 완벽하게 한 채로요. 그녀는 손에 고급스러운 포장지가 둘러진 생일 케이크를 들고 있었죠. 어머님, 아버님. 늦어서 죄송해요. 회의가 좀 길어졌어요. 대신 이 케이크는 정말 맛있는 곳에서 샀어요. 저는 주방에서 기름이 튄 앞치마를 입은 채로 그녀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몇 시간 동안 고생했는데 저렇게 멋지게 등장하면 다 끝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점심상이 차려지고 모두 모였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소라의 케이크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죠.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스마트하게 준비하더라. 소라야, 너는 정말 센스가 있어? 그 말을 들은 저는 속으로 조금 씁쓸했어요. 소라가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위축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건 아무도 모르는 건가? 내가 잘못된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파티가 끝난 뒤에도 저는 그날 일을 계속 곱씹고 되었어요. 왜냐하면 소라와 시어머니 사이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요즘 자주 소라가 참 현대적이고 똑똑하구나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죠. 물론 소라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녀는 매사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죠. 하지만 저와 너무 다른 스타일이어서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며칠 뒤 소라와 단둘이 있을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소라야, 지난번 생신 때 케이크 사온 거 정말 예쁘더라. 그런데 나는 사실 내가 조금 더 일찍 와서 같이 준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소라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제가 그렇게 느끼게 했다면 미안해요. 사실 저는 준비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요. 다음번에는 더 도울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이에는 해결해야 할 차이점들이 많다는 걸 느꼈죠. 지난 5월 시부모님 결혼기념일 준비를 하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평일이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 은지야, 이번 결혼기념일에는 내가 직접 갈비찜을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잖아 라고 하셨죠. 저는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평소에도 시댁 행사 준비는 제가 도맡아 했고 이번에도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어른들 기념일인데 정성을 다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요리를 시작했어요. 갈비찜은 제 나름대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부드럽게 익은 고기와 적당히 짭짤한 양념까지 완벽했거든요. 점심 무렵 음식들을 모두 준비해서 테이블에 올렸고 가족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소라는 그날도 늦게 도착했어요. 화려한 옷차림으로 손에 꽃다발을 들고요. 어머니, 아버지 결혼기념일 정말 축하드려요. 라며 활짝 웃는 모습이었죠. 모든 음식이 상에 올라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갈비찜을 한 숟갈 드시고는 한마디 하셨어요. 은지야, 갈비찜이 조금 뻑뻑하다. 다음엔 물을 더 넣어봐. 그 순간 제가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해버렸어요. 어머니,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거 아시죠? 그런데 왜 매번 이런 식으로 지적만 하세요? 소라 올케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항상 칭찬하시면서요.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남편도 멍하니 저를 바라봤고 소라는 당황한 얼굴로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셨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차분히 말씀하셨죠. 은지야,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소라와 다르잖아. 너는 나와 오래 지났으니 내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줄 알았어야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믿고 더 많은 걸 기대하였다는 뜻으로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왜 제가 항상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결국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자리를 떴어요. 주방에서 혼자 울며 생각했죠.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너무 참고 살았던 걸까? 그날 저녁 남편이 다가와 든지야, 어머니도 너를 좋아하시니까 그런 거야. 조금만 더 이해해보자 라고 말했지만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 사건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소라와 비교하며 억울해하는 제 모습도 이해가 갔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기대를 너무 부담으로만 받아들인 건 아닐까 싶었죠. 그 일이 있은 후 우리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무거워졌어요. 평소에는 시어머니께서 자주 웃으시며 저나 소라와 대화를 나누셨지만 그날 이후로는 어딘가 조심스러운 느낌이었죠. 특히 시어머니와 소라 사이가 살짝 어색해 보였어요. 소라는 상황을 풀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어느 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선니, 제가 설거지 도울게요 라고 말하며 손을 걷어붙였죠. 하지만 저는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소라가 도와주는 게 고맙긴 한데 이게 정말 화해하려는 건지 아니면 뭔가를 보여주려는 건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 오히려 더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며 정중히 거절했지만 제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아끼시는 파란 접시가 깨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시어머니께서 가족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날이었는데 소라가 식탁을 차리다 그만 접시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 접시는 시어머니께서 결혼 당시 받으신 선물로 정말 소중히 여기시던 물건이었어요.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고 저는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소라야, 이 접시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 내가 조심했어야지. 소라는 당황했지만 담담히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그냥 접시 하나일 뿐이잖아요. 제가 새로 사다 드릴게요 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는 더 화를 내시며 그냥 접시 하나? 이게 내 말투니? 이건 내 추억이고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솔직히 조금 안도했어요. 드디어 소라도 시어머니에게 혼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금세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왜 이런 걸로 기분이 나아지는 걸까? 내가 정말 소라를 싫어하는 걸까? 그날 밤 남편이 저에게 든지야,
소라가 오늘 많이 속상했을 거야. 너도 너무 소라를 미워하지 마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에 대꾸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가족 간의 갈등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와 소라, 그리고 저 사이의 복잡한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미묘해지는 것 같아요. 여름이 끝나가던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현재의 상황을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 소라와의 미묘한 경쟁심,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따로 나가서 살아보는 게 어때요? 요즘 들어 우리 집 분위기가 너무 답답하고 아이들에게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은지야, 어머니가 실망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면 가족들 사이가 더 멀어질지도 몰라 라며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부부를 위해서라도 이게 최선이에요. 며칠 뒤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께 이 결정을 알렸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은지야, 내가 힘든 건 알겠지만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하는 거야. 그게 전통이고 어른들에 대한 예의야. 하지만 제가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존중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가족이 조금 떨어져 지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예정이라 자주 찾아뵐 수 있어요.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한숨을 쉬시며 그럼 내 생각대로 해라. 그래도 자주 연락하고 아이들 데리고 집에 오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뜻밖에도 저희가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도와주셨어요. 몇 주 후 저희는 수원의 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3층짜리 아파트로 아이들 방 하나, 우리 부부 방 하나, 그리고 작은 거실이 있었죠. 집은 크지 않았지만 저희 가족이 오롯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어요. 이사 첫날, 아이들이 새 방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평화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독립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자주 전화를 하셨어요. 은지야, 오늘 아침 남편 밥 잘 챙겼니? 왜 어제는 애들 데리고 오지 않았어? 우리 아버지가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 처음에는 제가 잘 대답했지만 점점 이런 연락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말해보기도 했지만 그는 그냥 어머니 걱정이 많으셔서 그런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라며 넘기려 했죠. 가을 초입이었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주말에도 처리해야 할 회사 업무가 있어서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는 사이 방 안에서 컴퓨터를 보고 있었어요. 집안은 여기저기 장난감이 굴러다니고 아이들 웃음소리와 TV 소리가 섞여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께서 서 계셨죠. 미리 연락도 없었기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다. 아이들도 보고 싶고. 그 순간 집 안을 둘러보시는 시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장난감이 어지럽혀진 거실과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거리, 정리되지 않은 빨래들. 저는 순간적으로 부끄러워 고개를 돌렸어요.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시자마자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은지야, 집이 왜 이 모양이니? 내 남편이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이런 꼴을 보면 얼마나 피곤하겠네? 저는 속으로 화가 나면서도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도 지금 회사 일을 처리하느라 바빴어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꼭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은지야, 그래도 내가 며느리라면 집안일을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니? 아이들에게도 이런 모습은 안 좋은 영향을 줄 거야.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대화를 거기서 멈췄죠. 저녁이 되어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제 얘기를 조용히 듣더니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은지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우리 둘 다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할 순 없잖아. 어머니도 그걸 이해하셔야 해. 그리고 남편은 직접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우리 가족이 독립해서 살기로 한 이유는 우리만의 생활 방식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은지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 주지 말아주세요. 그 통화를 들으며 저는 안도감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느꼈죠. 가을의 끝자락이던 어느 일요일 오후,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어요. 주말마다 시댁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날은 특별히 시아버지께서 저녁을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말에 온 가족이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도착했을 때 소라는 이미 와 있었고 거실 한쪽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소라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더니 소라야, 오늘도 수고했구나. 내가 와줘서 정말 든든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소라와 저를 비교하게 되었죠.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은지야, 너도 소라처럼 해볼 수 없니? 소라는 매주 주말마다 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도 참 잘 돌보잖아. 그런데 너는 어째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지?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차분히 대답하려 했어요. 어머니, 저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매일 회사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면서 주말에 여유를 갖는 게 쉽지 않아요. 저희 가족에게 맞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해야지. 이런 식이면 내 아이들도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게 될 거야. 그게 내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여보, 나 진짜 힘들어. 왜 어머니는 항상 나를 소라와 비교하시는 걸까?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그걸 몰라주시는지 모르겠어. 남편은 제 말을 조용히 듣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도 내가 부족해서 그러시는 건 아닐 거야. 그냥 소라가 어머니가 원하는 스타일에 가까운 것 같아.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의 기대치가 그런 거지?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위로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어머니께 더 적극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 앉아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더 노력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내 방식대로 살면서 어머니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가족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게 맞다는 어머니의 말씀도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도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소라와 저를 비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어머니께 제가 가진 방식대로 존중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지난 겨울 시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을 맞아 가족 저녁 식사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사실 그 주는 저에게 너무 힘든 한 주였어요. 회사 업무는 쉴 틈 없이 몰려왔고 아이들 학원 스케줄까지 챙기느라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 있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이번 결혼기념일 저녁은 내가 빠져도 괜찮을까? 아이들과 함께 다녀오고 나는 집에서 하루만 좀 쉬고 싶어. 남편은 처음엔 조금 놀라는 눈치였지만 제 상황을 이해해줬어요. 그래, 알겠어. 너도 쉴 시간이 필요하잖아. 아이들은 내가 잘 데리고 다녀올게. 그날 남편과 아이들은 오전부터 선물을 준비하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잠깐 눈도 붙였죠. 하지만 오후 늦게 전화벨이 울렸고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떴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지야, 내가 오늘 안 온다니 정말 섭섭하구나. 이런 중요한 날에 내가 빠지면 가족의 의미가 어디 있겠니?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차분히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모든 가족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왔잖아요. 오늘은 정말 제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하루만 좀 쉬고 싶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은지야,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 한 번 빠지면 두 번, 세 번이 되고 결국 가족 간의 유대감이 무너질 거야.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더 헌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남편이 시댁에서 돌아온 후 저는 그날의 전화를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 왜 내가 하루 쉬고 싶다는 걸 이해 못하실까?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은지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어머니도 내가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알 거야. 다만 어머니는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 그런 거야. 내가 더 자주 어머니께 내 입장을 설명해 볼게. 남편은 다음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제 마음을 대신 전했어요. 엄마, 은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 번 쉬고 싶다고 해서 가족에 대한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날 밤 시어머니와의 통화가 끝난 후 저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그런데 남편이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은지야, 내가 너한테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 이제부터는 내가 어머니와 직접 얘기할게. 너 혼자 다 짊어질 필요 없어. 남편의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남편이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내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들었죠. 다음날 아침 남편은 출근하기 전에 시댁에 들렀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가 돌아오길 기다렸죠. 몇 시간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평소보다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께 다 말씀드렸어. 어머니가 처음엔 많이 화를 내셨지만 내가 우리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 남편은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저에게 들려줬어요. 엄마,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은지도 제 가족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어머니께서 조금만 더 이해해 주셔야 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남편이 시댁에서 나온 후 시아버지께서 남편을 따로 불러 말씀하셨대요. 내 어머니가 원래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너희 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란다. 내가 은지를 잘 챙겨주는 건 좋지만 어머니의 마음도 잘 달래드려야 해. 남편은 시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무게를 느꼈다고 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솔직히 전화기를 들 때 손이 떨렸어요. 은지야, 내가 그동안 너를 힘들게 했던 것 같구나. 내가 그렇게 느낄 줄은 몰랐어. 하지만 내가 말한 건 내가 우리 가족을 더 생각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어.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정말 존경해요. 하지만 저희도 저희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그래, 내가 조금 더 이해하려 노력할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남편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부부가 서로를 지지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겨울 초입이었던 어느 날 저는 그동안 쌓였던 긴장감을 풀고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작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장소는 저희 집이었고 초대할 사람은 시부모님 두 분뿐이었죠. 저녁 메뉴는 시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갈비찜으로 정했어요. 사실 이 요리는 손이 많이 가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고 싶어서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했어요.
저녁 6시쯤 시부모님께서 도착하셨고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하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줬지. 저는 주방에서 마지막으로 음식을 점검하며 제발 오늘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지라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신 시어머니께서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 은지야. 이렇게까지 준비했구나. 고생했겠다.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이라서 제가 준비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갈비찜을 한 입 드신 후 말씀하셨어요. 은지야, 너 정말 요리를 잘하는구나. 예전보다 더 맛있어진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평소에 자주 듣지 못했던 칭찬이 있으니까요. 어머니께서 좋아해 주시니 제가 더 기쁘네요. 라고 답했죠. 식사가 끝난 후 다과를 나누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은지야, 사실 나는 내가 우리 가족에 얼마나 잘 맞는지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었어. 너도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걸 요즘 들어 많이 느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울컥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어머니, 저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드러운 미소를 발견했어요. 그날 저녁은 생각보다 훨씬 평화롭고 따뜻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아이들과 놀아주시며 분위기를 더 밝게 만들어주셨고 남편도 저를 자주 바라보며 미소 지어줬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게 느껴졌어요. 물론 완전히 모든 갈등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어간다는 걸 알게 되었죠. 최근 들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조금 부드러워진 건 사실이에요. 이전에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어머니께서 조금 더 저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세요. 예를 들어 예전 같았으면 시댁 행사에 빠지면 한참을 잔소리하셨을 텐데 최근에는 너도 바쁠 텐데 다음에 오면 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는 남편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남편은 항상 제 입장을 대변해주고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줬어요. 사실 그동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줬는지는 몰랐거든요. 은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어머니께 잘 설명했어 라는 남편의 말이 저를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의구심이 남아있어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변하신 걸까? 아니면 일시적인 배려일까? 라는 생각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소라가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네요. 지금은 어머니께 사랑받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도 저와 비슷한 압박을 느끼게 될까요? 그때 소라는 저와 함께 손을 맞잡은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만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려 할까요?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는 저 혼자만의 시각으로 바라본 거잖아요. 만약 시어머니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녀는 왜 그렇게 전통과 가족의 결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살아온 세월이 그녀를 이렇게 만든 걸지도 몰라요. 또는 소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인정받으며 살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그녀도 저처럼 압박을 느끼고 있는데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아이들의 관점은 어떨까요?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고모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성장하면서 그들이 느끼는 가족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아이들의 눈에는 이런 갈등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해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변화와 갈등, 그리고 화해를 만들어가니까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혹은 앞으로 이 가족의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길 원하시나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듣고 싶어요.